여러분, 대박 소식입니다. 혹시 요즘 정부가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따끈따끈한 소식, 정부의 기본소득 발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이 소식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 정부의 공식 발표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핵심 질문들을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갑자기 웬 기본소득? 하고 놀라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본소득이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재산이 많든 적든, 돈을 벌든 안 벌든, 일자리가 있든 없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최소한의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듣기만 해도 솔깃하고 귀가 쫑긋해지는 이야기 아닌가요? 마치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물론 그만큼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즘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걱정들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미래에도 안전할까? 우리 애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이런 고민들 말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자. 라는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목표가 담겨 있는 거죠. 즉,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기본소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2025년 9월 1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아주 중요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 발표의 핵심은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힘내세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응원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시범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동네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돈이 돌게 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도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분명 생활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입니다.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토를 보전하는 농민들의 노고에 대해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하게 보상해준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해요. 이런 다층적인 목적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걸까요?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정부가 공모를 통해 아주 신중하게 선정한 6개의 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시는 약 24만 명의 주민들이 매달 15만 원씩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됩니다. 와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무려 1,703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소액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 사업의 성공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든 돈이 다 정부 주머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은 항상 중요한 논의 주제이죠.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은 중앙정부가 40%를 부담하고 광역지자체가 30%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30%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부는 이 시범 사업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아주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그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2년간의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28년부터는 무려 69개의 기초단체로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무려 27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규모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히 복지, 정책을 넘어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필요한 예산이 약 6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규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며 TF팀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가며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또 어떤 지자체는 이거 우리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수장이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인 지역에서는 도비 지원이 불확실해서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의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정치적 협력이라는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죠. 자, 이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늘 따라붙는 뜨거운 감자, 바로 찬반 논쟁입니다. 야, 모든 사람한테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주면 일할 맛이 나겠냐?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 사람들이 다 게을러지는 거 아니야? 이 엄청난 돈 다 어디서 나서 주는 건데?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떡해? 국가 재정 파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재원 마련 문제, 즉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근로 의욕 저하 가능성, 그리고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중복이나 비효율성 문제 등이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포퓰리즘 논쟁이나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요즘 같은 시대의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창출한 자원 공유부들을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나눠 갖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인 투자와 연계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는 아주 심도 깊은 주장도 있습니다. 즉, 기본소득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이자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거겠죠. 해외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실험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핀란드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수십 년간 주민들에게 석유 재정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기본소득이 마냥 꿈 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심지어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창당되어 국회에 진출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제도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19세에서 64세 성인 인구 중 약 32.5%가 청년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정부 지원 정책 중에는 상생 페이백이라는 것도 있었죠. 만 19세 이상 카드 사용자들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했던 정책인데요. 물론 이것이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큰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더욱 불을 지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기본소득의 이모저모, 그리고 그 배경과 논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정부의 파격적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달 15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고 앞으로 재원 마련 방식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을 할까 말까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기본소득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사회, 복지,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새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